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원플러스 팻 고를 가지고 있고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기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사양과 빌드 퀄리티를 확인한 뒤 제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외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제품은 왠지 모르게 아이패드가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원플러스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따라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말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풀탭 2개가 있어서 한 번에 떼어낼 수 있어요. 삼성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참고하셔야겠네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뒤집어서 열어보면 안쪽에는 바로 태블릿 본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보니 카메라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별로인 것 같네요. 와우, 좋아요. 일단 태블릿은 옆에 두고 여기 안에 뭔가 더 있는데 충전 케이블로 보이네요. 여기 전형적인 원플러스 스타일의 케이블과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박스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더 없네요. 좋아요. 그건 그냥 두고 이제 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무려 12.1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자, 켜져라. 됐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는 아쉽게도 그냥 LCD IPS의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놀랍게도 돌비 비전도 지원하고 일반 밝기는 900니트입니다. 화면대 본체 비율은 86.8%이고 인치당 픽셀 밀도는 283 ppi이며 해상도는 1980 곱하기 2800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치고는 꽤 괜찮은 해상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몰레드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정말요. 특히 TV 프로그램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감상용으로는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120Hz 주사율을 넣어준 건 여전히 괜찮은 점입니다. 그럼 빠르게 설정 화면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구동되는 운영체제는 아마 옥시즌 OS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다 건너뛰겠습니다. 됐네요. 설정 과정을 보셨겠지만 여기서 다른 기기들 예를 들어 오포, 비보, 리얼미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들이 사실상 같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클론폰 앱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우에는 태블릿이지만 이 4가지 기기 모두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서로 호환되면서 작동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기의 홈 화면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기본 앱이 거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넷플릭스가 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링크드인도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쓸데없는 앱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앱이 적은 편입니다.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바로 여기일 것 같네요. 네, 보시다시피 현재 옥시즌 OS 16.0.1이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기기 버전은 저장 용량이 128GB이고 256GB 버전도 있으며 램은 12GB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램은 12기가가 아니라 8GB네요.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두 버전 모두 용량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미디어텍 7300 울트라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 1500마리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 램을 보시면 8+8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장 공간의 일부를 램으로 변환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램 용량이 적을 때는 이런 방식이 괜찮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앱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앱이 램에 더 오래 열려있게 저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원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기기, 특히 저장 장치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장 장치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구성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 결국 오작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점이 저장 장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아무도 이런 얘기는 잘하지 않죠.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카메라를 보면 듀얼8 메가픽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죄송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GSM 아레나조차도 더 이상의 정보가 없거든요. 하지만 두 카메라 모두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해서 비디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1080p 30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20p 30프레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면에서는 여기서 더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반대로 카메라를 전환해서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성능으로 보면 최고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센서들을 보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정말 작아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내부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만 mAh가 넘는 배터리와 함께 33W 충전 속도도 지원합니다. 꽤 괜찮은 편이고 당연히 타입C 포트입니다. 제가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건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33W 충전과 꽤 괜찮은 프로세서 그리고 충분한 램 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기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격일 텐데 이게 원플러스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가격은 350유로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좋은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문 뒤에서 나는 소음이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제 상사입니다. 어쨌든 지금 351호에 실제로 이게 정확한 가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대략 그 정도 가격이 맞는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228GB와 256GB 저장 용량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저장 용량을 선택하신다면 약간 더 추가 비용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기에는 어디에도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기기의 화면 비율이 16:9가 아니라 16:10에 더 가깝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가로 모드로 들고 있어도 화면이 여전히 약간 길쭉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때 16:9 비율의 영상이나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 때문에 위아래에 검은색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태블릿 자체의 그립감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젤도 이 가격대의 태블릿 치고는 요즘 기준에서 꽤 괜찮은 편입니다.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도 정말 훌륭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이 정도 크기의 기기라면 특별히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부분은 33W의 충전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최소 기준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20에서 25W 정도처럼요. 저는 33W 이하로 충전되는 기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 기기 같은 경우 120W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이미 좀 낮은 편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제품과 비교하면 4배나 더 빠른 충전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 너무 불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으려면요. 다른 몇몇 회사들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삼성의 멍청이들은 플래그십 폰의 25W 충전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형 아니면 중급형 태블릿이, 사실 중급형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네요. 삼성의 플래그십보다 더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삼성이 얼마나 엉망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의 멍청한 논리와 교활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말이죠. 그들은 기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이 시점에서 당신이 지불한 돈의 가치에 진짜로 부합하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사실 이건 비교적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원플러스나 그런 곳에서 후원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저희 돈으로 직접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편견 없는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플러스가 저에게 새 기기를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기가 좋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99%의 유튜버들과 달리 아무런 불이익 없이 어떤 기기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플러스와 그들의 옥시즌 OS에 대해 말하자면 이 OS는 꽤 괜찮은 운영체제입니다. 특유의 멋이 있고 보기에도 매력적이며 저는 현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추가 옵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아마 여기일 텐데 홈 화면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 지금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떤 토글을 표시할지 알림 같은 것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기의 설정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 절전 모드는 여기서 정말 끔찍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배터리로 들어가 보면 지금 60%에만 mAh 배터리라고 가정할 때 30시간 아니 26시간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전 모드를 켜도 겨우 2시간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 절전 모드는 배경화면이나 기타 잡다한 것들을 다 없애는 모드인데요. 네, 배터리 수명이 또 2시간 늘어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절전 모드의 효과가 정말 형편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방해, 금지 모드나 다른 설정들에도 적용됩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있고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플러스가 정말 애플식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없애서 할머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바보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외관도 좋고 성능도 괜찮으니 그 점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OS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이 기기의 빌드 퀄리티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쉬 레벨 6입니다. 네, 메쉬 레벨 6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런 보호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기들은 처음부터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가장 튼튼하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뒷면은요,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저도 플라스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휘어짐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세게 치면은 쉽게 부러질 것 같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그렇게 구조적인 강도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원 버튼이 맨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이 기기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꼼꼼하게 검색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문 인식 없이 핀, 패턴, 비밀번호와 얼굴 인식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는 어디에도 지문 인식 센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정도면 영상이 거의 정리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꽤 간단했습니다. 딱히 짜증나는 일도 없었고요. 카메라는 성능 면에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어차피 태블릿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12인치 태블릿으로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건 거의 컴퓨터 화면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그 외에는 이 기기는 사양이 정말 꽤 좋습니다. 배터리도 좋고 디스플레이의 부드러운 주사율 덕분에 정말 매끄럽게 작동할 거예요. 배터리 수명도 좋고, 만약 저렴한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이 오늘날의 용도에 꽤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성능 면에서도 꽤 괜찮을 거예요. 물론 젠신 임팩트 같은 게임을 최고 설정 120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돌리진 못할 수도 있지만, 기기가 120Hz를 지원하긴 해도 그래도 아마 60프레임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Dimensity 7300 Ultra는 정말 좋은 프로세서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